신유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주제와 관련된 노래를 잠시 들어보시죠. 나는 현기증 내 심심풀이 화풀이 상된다른 연인들 괜히 시비 걸어 동네 양아치처럼 가끔 난 삐딱하게 다 때를 부러져라 세상이란 영화 속 주인공은 너와 나 갈 곳을 잃고 헤매는 외로운 저서만 나 참 빈 길거리를 네, 지금 들으신 곡은 GD의 삐딱하게입니다. 이 노래에 어울리는 오늘 사건 바로 만나보죠. 오늘 사건은 문신 보여주며 주유소 직원을 협박한 유튜버. 무슨 일입니까? 네, 오늘 사건은 좀 이렇게 한 유튜버가 네. 셀프 주유소 직원에게 기름을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영상을 SNS에 공개했는데요. 아, 그냥 주유소가 아니라 셀프 주유소? 네. 그런데 이 주유소 직원이 여기는 셀프입니다.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유튜버가 오늘 유튜버들이 자주 쓰는 말이 참교육이라는 말이거든요. 참교육. 네, 참교육. 네. 오늘 참교육 들어가야 하냐 이러면서 네. 나 건달이야. 음. 이러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네네. 참다 못한 직원이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사장 불러야겠네. 네네. 직원이 손님 협박해. 아니 경찰 부른다는 게 협박인가요? 네네. 참나. 참나. 오히려. 직원이 손님 협박한다고 막 이렇게 네네. 말하면서 소리 지르고 네. 그리고 막 팁을 1,000원 줄 테니까 11,000원을 주면서 11,000원 딱 주면서 팁은 1,000원이고 10,000원어치만 넣어. 뭐 이래요. 직원이 막 어이없어 하니까 왜 1,000원 더 줄까? 자 기분이다 2,000원. 자 커피 사 먹어. 반말하면서. 매너라는 게 제로네요. 그러니까 직원이 너무 이제 빨리 보내야겠다 싶어서 이제 주의를 하니까 형님 죄송합니다. 혹시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아, 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종업원이 40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네네. 40. 그러니까 동갑이네. 친구야 미안하다. 또 반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영상들 네. 내용들이 다 영상에 네. 나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오히려 네네. 설정이라고 잘못이 없었던 게 되냐 하면서 분노를 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설정 자기가 이제 이런 건달 행세를 하면서 네. 팁을 1,000원을 주면서 10,000원어치만 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설정이었겠죠. 네네. 근데 이게 아무리 설정이라도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라고 이게 설정이 아니죠. 누리꾼들이 오히려 분노를 하니까 네. 유튜버가 오히려 이제 그제서야 우리를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주유소를 찾아가서 해당 직원에게도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사과했어요? 네, 이게 사과를 했는데 이게 사과했다고 해도 이건 참 관심을 끌기 위한 네네. 지나친 도가 넘은 클릭 수를 위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이거는 유튜브에 바로 게시한 게 아니라 이제 SNS에 올렸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다른 데 게시한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문신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건달이라고 하고 네. 뭐 사장을 불러야겠다고 하고 결국은 이제 뭐 팁을 줄 테니 너라 강요하고 결국 직원은 주유를 하게 됐다. 셀프 주유소에서 네. 스토리가 이렇게 되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 문신 보여주고 협박하는 거는 옛날 영화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요즘은 뭐 패션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제 주변에도 많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이게 협박 자체가 문신을 보여줘서 협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떠나서 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네네. 제작을 해서 올린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굳이 영상을 예, 그렇죠. 만들어서. 사실 뭐 문신 자체가 뭐 문제다기보다 이 전체 내용 자체가 네네. 자기가 스토리를 지금 짜가지고 한 거잖아요. 네. 막 이렇게 해볼 거라 이렇게 해볼 거다 다 막 얘기가 사전에 스스로 됐을 텐데 이 타투 자체를 보고 막 겁먹어서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네.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협박죄에 해당하는 협박이라고 하려면은 어떤 해악을 고지해야 돼요. 네. 어떤 해악을 고지해야 되고 그 해악이 일반인의 기준에서 공포심 그거를 딱 듣자마자 보자마자 공포심을 느껴야 돼요. 네네. 공포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제 뭐 문신, 네. 뭐 타투 어떻게 표현을 하든 이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건달이라고 말을 하면서 일종의 위협을 가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의도 자체는. 네. 그런데 이 자체가 그 어떤 죄에 해당하진 않는 거. 그러니까 일반인의 기준에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공포심을 그것이- 확 느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직원분이 오히려 만약에 예를 들어 몸이 더 좋으셔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네. 일반인, 정말 일반인의 기준에서 문신을 보여주면 그 문신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정말로 조폭들은 막 전신 문신이 있고 그랬죠. 막 이렇게 딱 용문신, 상의를 탈의하면은 문신. 네네. 등에 막 전신 막 이렇게 무서운 문신이 있고 하면서 네. 머리 짧고 그러면서 그냥 말 한마디만 딱 해도 그거는 협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이 상황에서는 아니었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타투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굉장히 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갔는데 다른 것보다 셀프 주유소인데 어쨌든 점원에 강요를 해서 주유를 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네. 일단 협박죄가 성립이 돼야 돼요. 협박과 강요 같이 가는군요. 협박은 겁을 먹는 단계 가기까지고 네. 그 겁을 먹어서 어떤 일을 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가 강요죄거든요. 네. 그래서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협박이 성립해야 되는데 이 협박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애매한.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일반인의 기준이기 때문에 네. 일반인이 요즘에 타투 좀 보여주고 내가 건달인데라고 하는데 막 금방 그거 바로 겁먹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직원분도 보시니까 여기 손님 여기 경찰 부르겠습니다라고 바로 이제 대응을 한 거예요. 네네. 막 겁을 먹었으면은 바로 가서 이제 바로 주의를 했겠지만 경찰 부르겠습니다. 뭐 정당하게 대응을 네. 했네요. 이 손님이 점원에게 네. 반말이나 욕설을 뭐 지금 욕설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반말을 하면서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계속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그렇죠. 매너의 영역인 거죠. 매너의 영역이고 아직은 요 단계까지는 네. 뭐 이제 반말까지는 반말까지는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욕설은 네. 이건 엄연히 이제 모욕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단 둘만 있는 공간이라면은 공연성이 없어서 네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한 명이라도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네. 성립되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연성이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모욕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3자가 기본적으로 전자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공연성. 나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켜야 되는데 나만 듣고 있으면은 약간 전화로 해서 욕하면은 그게 되게 열받죠. 그런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해외에서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범죄 저지르는 영상에,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개념이 다르긴 한데, 네. 어쨌든 이런 자극적인 것, 네. 선정적인 것, 그 폭력적인 거 올라서 이제 클릭수 높이려는 거 굉장히 많고, 네. 실제 외국 어딥니까? 뭐 러시아인가요? 어떤 데 보면은 정말 극단적인 일까지 저지르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사건들 많잖아요. 이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런 영상을 만들고 또 후원하는 경우. 네.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범죄 사실이 발생하는 거를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주면서 네네. 거기에 이제 후원을 하면서 뭐 슈퍼챗 이런 걸 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 범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방조. 네, 왜냐면은 이 방조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범죄가 아니에요. 이 범죄 행위를 다 인식하면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네네. 정신적으로 지원해주고 네네. 돈까지 주면은 금전적으로 지원이니까 네네, 그건 확실한 이거는 건데요. 방조죄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건 관련해서 이렇게 부적절한 영상을 올리는 경우에 범죄 사실이라면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당연히 처벌받죠.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 범죄까지라고 애매한 정도 지금 이 부적절한 사건은, 영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플랫폼에서 아니면은 이 유튜버 어떻게 뭐 제재할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뭐 이 유튜브 말고 다른 채널 아프리카 TV 이런 채널에서 뭐 방송을 하다가 유관순 누나에게 적절한 뭐 네네. 모욕을 했다 이런 걸로 인해서 VJ들이 제재를 받으면은 방송 정지 제재를 받아요. 방송 정지. 근데 뭐 그 사건으로 방송 정지 90일을 제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100만 유튜버래요. 그래서 100만 유튜버가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요. 90일 방송 정지 갖고는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지금 방송이라고 말을 하는데 방송 정지라고 말하는데 사실 유튜브나 그 아프리카 TV는 방송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에서. 분류상, 법적 네, 분류상. 통신으로 봅니다. 통신. 네, 그렇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지만 그 통신소위원회에서 네. 심의를 하거든요. 네. 이 통신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1인 방송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방송인 것 같은데 근데 방송이 아니다. 이게 참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으로 보고 거기에 그럼 그렇다면 이제 규제를 봐도 네. 처벌의 강도가 좀 약하다는 뜻인가요? 처벌 자체가
방송 영상이 네. 어떤 거를 클릭하면 그런 게 있죠. 우리 저작권법 위반인 경우에 그 네네. 내용이 법률 위반인 경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 다른 화면이 뜨죠. 아, 그렇죠.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떠요. 네네. 그게 이제 채널에 접속을 차단해 놓는 건데요. 네. 그게 불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그 채널에 접속을 아예 차단하는 방법 그렇게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불법을 저지른 그 내용은 네. 그 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는 거고 그 통신을 이용하는 그런 것 자체로 별도의 체제는 없어요. 별도의 처벌은 다시는 없어요. 네. 어쨌든 그 실제 내용을 가지고 처벌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그러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고 그 영상물은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초반 이 사건을 잠깐 돌아가서 네. 이제 그 타투, 네. 뭐 문신, 이제 외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좀 일상적인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으로 불법이잖아요. 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법적으로 불법.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이제 합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던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 법이 언제 제정이 그러니까 됐어요? 이게 이제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법원이 이 타투라는 이 시술을 네. 의료행위로 판단을 한 거예요. 의료행위. 네. 의료행위는 누가 해야 되나요? 의사만 할 의사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경우에 불법이 되는 거지 이 타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 정확하네요. 의사 선생님들이 타투 문신 그리고 계신 분 본 적 있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용문신 그리고 계신 의사 선생님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네, 뭐 성형외과나 뭐 피부과나 그 의사 선생님 많이 계시지만 용 그리는 선생님도 못 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네. 의사 선생님이 눈썹 그려주는 의사 선생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의료 행위가 지금 현실적으로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현실을 봐야지. 그리고 눈썹 이게 문신은 네. 거의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데. 뭐 정치인들도 뭐 반영구 화장을 해서 그럼요. 눈썹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지금 1,000만 명에 이릅니다. 이 눈썹까지 아. 포함하면. 아, 그래요? 눈썹이 1,000만 명? 와. 입술 색깔도 바꿀 수 있는 거 아세요? 네? 입술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입술 그래요? 색깔이 좀 이렇게 핏빛이 돌고 막 복숭아빛이면 되게 예쁘잖아요. 젊어 보이고. 핏빛은 좀 그렇고 하여튼 복숭아. 핏빛이 아니라 복숭아빛.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복숭아. 네. 복숭아빛. 네. 복숭아빛 핏빛이 있어요. 달라요. 개념이 네, 달라요. 너무 다른 네. 거를 제가 같이 얘기해버렸네요. 그래서 그 색깔 바꿀 수 있다고요?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도 타투로. 너무 신기한데요? 대단하죠. 그래서 맨 얼굴인데 이 정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 화장 하나도 안 했어. 네, 근데 이렇게 의사 주장할 수 있는. 선생님이 복숭아 입술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 법이 지금 사실 문제라고요.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대법원이 타투를 의료행위로 판단한 게 무려 92년이네요. 1992년, 한 30년 전 상황인데 네.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타투 시술을 받은 인구가 300만 명. 아까 신유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눈썹, 입술 등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은 인구까지 하면 1,000만 명. 우리나라 네. 인구의 5분의 1이네요. 네. 더 넘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넘었겠죠. 좀 과거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더 이상 의료행위를 보는 거는 네. 현실을 외면한 거다. 외면한 것이다. 현실을 외면한 거다. 현실을 아무리 외면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네. 이거를 반드시 의료행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법이 좀 잘 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곧 개정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실제로 지금 이 타투이스트가 지금 뭐 재판 중에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타투이스트인데. 네, 맞아요. 막 브래드 피트인가요? 브래드 피트가 와서 시술 받았던 네. 그분이 지금 재판 중인 거죠. 그러니까 좀 이게 너무 현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네. 곧 개정될 거라고 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